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북한 해커들의 가상화폐에 대한 몰수를 추진 중인 미국 검찰이 최근 기소 내용을 보완하고 북한 자금 몰수를 위한 조치를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북한과의 가상화폐 거래를 경고하는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첫 소식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워싱턴 DC 연방검찰은 지난 몇 년간 발생한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해킹 범죄가 북한의 소행이란 점을 거듭 분명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13일 새로 제출해 최근 공개된 소장에서 이번 몰수 소송에서 미국 정부는 북한과 연계된 해커들이 다른 자금 세탁 범죄자들과 공모해 세 곳의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가상화폐를 훔치고 그 수익금을 세탁한 사실을 지적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또 별도로 제출된 또 다른 소장에도 북한 연계 해커들이 피해를 입힌 가상화폐 거래소가 4곳이라고 지적한 뒤 앞선 소장과 동일한 내용을 적시했습니다. 연방검찰은 소장 2곳 모두에 이들 해커들의 범죄 행위가 가상화폐를 훔치고 세탁하기 위한 북한의 더 큰 모의의 일부분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3월 북한 해커들의 불법 수익금으로 추정되는 가상화폐 계좌 146개에 대해 민사 몰수 소송을 제기했으며 8월 별도의 소송을 통해 추가적으로 가상화폐 계좌 280개에 대한 몰수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가 지난 7월 소송의 관할권과 자금 세탁 범죄 성립 요건, 몰수의 근거 등을 더 명확히 할 것을 주문함에 따라 검찰은 새로운 소장을 제출하게 됐습니다. 실제로 새롭게 공개된 소장은 이전보다 북한과 연계된 해커들의 범행 사실을 좀 더 명확히 했으며 이런 행위가 자금 세탁에 해당된다는 내용도 대폭 보완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몰수를 추진해온 가상화폐는 지난 2018년과 2019년 사이 한국 등에서 운영 중인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탈취된 것들입니다. 일례로 한국 소재 가상화폐 거래소는 2018년 말 1,777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21만 8천 이더, 9,999만 도지코인 등 약 2억 3,433만 달러어치의 가상화폐를 북한 해커들에게 절취당했고 2019년 11월에는 또 다른 한국의 가상화폐 거래소가 4,850만 달러어치의 도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은 가상화폐 업계를 위한 제재 준수를 제목으로 한 지침서를 발표하고 북한 등 미국의 제재 국가들과의 가상화폐 거래가 금지된다는 사실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재무부는 또 가상화폐 거래 금지 규정과 별도로 미국인이나 미국 금융기관 등이 북한 등 특정 국가와 거래 자체가 금지된다는 점과 함께 미국의 제재가 북한의 가상화폐 활동과 관련된 개인과 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이 북한 문제와 관련해 잇따라 협의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북한 전문가들이 대북 정책 제언을 주요 매체에 기고했습니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확실히 해야 한다는 의견과 미국과 한국 두 나라 국민들은 비핵화를 대북 외교의 중요한 부분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핵 6자회담 차석 대표를 지낸 조셉 티트라니 전 국가정보국 산하 국가비확산센터 소장은 17일 미국 정치 전문 매체 더 힐에 실린 기고문을 통해 북한 비핵화를 확실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허용한다면 한국, 일본 등 영내 국가들도 미국의 핵 억지 약속에도 불구하고 자체 핵무기 보유를 결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티트라니 전 소장은 특히 동아시아와 중동 국가들이 자체 핵무기 프로그램을 추진하지 않도록 하려면 이란이 핵무기를 갖지 못하게 하고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게 비핵화하는 것을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핵 보유국들의 확산 활동과 핵 분열 물질이 불량 국가나 테러 조직에 넘어갈 가능성을 미국과 동맹들이 가장 우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스콧 스나이더 미국 외교협회 미한정책국장은 최근 미국 경제전문지 포브스에 실린 기고문에서 대북 정책에 대한 미국과 한국의 여론은 높은 수준으로 일치하며 서로 보완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최근 시카고 국제문제협의회의 여론조사 결과를 소개하면서 응답자의 76%는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 중단을 대가로 추진하는 한반도 평화협정을 지지한다고 답했고 핵무기 보유를 허용하면서 추진하는 평화협정을 지지한다는 답변은 24%에 그쳤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한국통일연구원이 7월 발표한 통일의식조사 2021에서도 조 바이든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정상회담과 관련해 응답자의 절반이 북한이 비핵화 진전을 보이면 열어야 한다고 답했으며 조건 없는 재개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20%에 불과했다고 강조했습니다. The U.S. public does not support abandoning denuclearization for a peace process. And actually, the Korean public also does not support abandoning denuclearization for a peace process. Americans believe that denuclearization should be a part of the peace process, should be a condition. And I think the South Korean public also reflects that. 한편 미국 경제매체 블룸버그 통신은 북한의 경제난 악화 속에서도 원화 가치가 급등하는 배경을 관심 있게 보도했습니다. 비공식 환율 기준으로 달러 대비 북한 원화 가치가 지난해 약 15% 오른 데 이어 올해 또 25% 상승한 것으로 추산된다는 것입니다. 북중 국경 봉쇄 뒤 수입 급감으로 외화 수요가 없어졌거나 북한 당국이 외화 사용을 엄격히 통제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The public has very hard time getting one, and a very, very hard time borrowing money. They probably can't borrow money, and even their state enterprises can't borrow money from their central bank. So that's creating a big drag, even a recession, on the overall economy. 브라운 교수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통화 안정을 위해 줄곧 긴축 재정 정책을 펼친 것으로 보인다며 코로나 이후 국경 봉쇄로 수입이 급감해 원화 가치가 급상승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합병증으로 별세한 콜린 파월 전 국무장관에 대해 자신과 질 여사는 사랑하는 친구이자 명예와 존엄을 지닌 위대한 애국자의 운명을 깊이 애도한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18일 발표한 애도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파월 전 장관은 전사와 외교관으로 높은 이상을 구현하고 국가와 안보에 헌신했으며 전쟁에서 싸웠지만 군사력만으로는 평화와 번영을 지킬 수 없다는 점을 누구보다 잘 이해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도 이날 애도 연설에서 비범한 지도자이자 위대한 인물을 잃었다며 고인은 자신의 지도력과 경험, 애국심을 최선을 다해 국무부에 쏟았고 미국에 대한 믿음을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의 비범한 삶을 공직에 헌신했다고 말했습니다.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도 연설을 통해 미국의 첫 흑인 합참의장, 첫 흑인 국무장관을 지낸 고인의 이력을 언급하며 그는 세계적으로 존경받았던 인물로 누구도 대체할 수 없을 것이라고 애도를 표했습니다. 미국 우주군은 한국 등과 우주 분야에서 강력한 파트너십을 구축할 것이라고 존 레이먼드 미국 우주군 참모총장이 밝혔습니다. 레이먼드 총장은 18일 한국 공군이 주최한 국제 심포지엄의 화상 기조 연설에서 신뢰할 수 있는 억제력의 핵심은 상호 신뢰와 공동 가치를 기반으로 하는 강력한 국제 파트너십에서 비롯된다고 말하고 오랜 미한 동맹은 이런 강력한 파트너십의 좋은 사례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이런 파트너들과 함께 훈련하고 함께 새로운 역량을 구축하며 함께 운영하기 위해 협력하고 있다면서 경쟁이 심화되는 우주 영역에서는 깊은 수준의 협력이 요구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레이먼드 총장은 이어 지난 8월 한국 공군과 우주 정책 협의체에 관한 약정서를 체결하고 인적 교류와 기술 협력, 정보 공유 등 다양한 군사 교류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달 북한의 대중국 수출액이 1,427만 2천 달러로 집계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국경 봉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중국의 세관 당국인 해관총서가 18일 공개한 9월 무역 통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북한의 대중국 수출액은 1,427만 2천 달러로 전달 624만 달러와 비교해 약 2.3배 늘었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코로나 확산 이전인 2019년 월 평균 대중 수출 1,793만 3천 달러의 80% 정도까지 올라선 수준이며 코로나 사태 이후 북한의 월별 대중 수출이 1,000만 달러를 넘은 것도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편 북한의 9월 북중 교역액은 6,999만 달러이고 이 가운데 수입액은 5,562만 8천 달러로 지난해 7월 이후 가장 높았지만 코로나 이전인 2019년 9월에 각각 24%와 29% 수준을 보였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